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한자풀이 9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귀구 굽을 구자입니다. 이 구자와 감쌀 보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입으로 감싸듯이 한 단어씩 끊어지는 구절이 글귀다 해서 혼자 쓸 때는 글귀구라고 하고,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는 팔을 구부려 감싸는 모양인 이 굽을 구자의 변형자로 씁니다. 안에 세모로 들어가면은 구불구고, 네모면은 글귀구자인데 글귀구자의 모양으로 써놓고 구불구의 뜻으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요. 구절이라고 하면은 한 마디의 말이나 글이라는 뜻이고, 쌍상투관자, 머리를 양쪽으로 묶고 뿔같이 잡아맨 총각의 쌍상투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총각 때는 상투를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결혼하거나 성인이 되면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바꿔 냈다고 합니다. 삼갈 극자, 진실로 구자. 여기서는 이 쌍상투 관자를 이런 모양으로, 여십자 두 개 모양으로 바꿔 썼고, 아래 부분도 굽을 구자를 글귀 구자처럼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원래의 뜻대로 쓴다면은 쌍상투 관자하고 밑에는 굽을 구자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 글자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머리를 쌍상투 모양으로 묶고 몸을 구부려 자신을 타이르듯 자책하는 모습이 삼가 조심스러워 진실해 보인다 뜻이고, 공경할 경자는 이 진실로 구자와 칠복방을 합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매로 치듯이 스스로 다스려 삼가 조심하여 다른 사람들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이면 삼가한다, 조심한다는 뜻으로 쓰고, 혼자 쓰면 공경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경로,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이고, 경례는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예의에 맞게 인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깨우칠 경, 경계할 경자는 참갈 경, 조심할 경자와 말씀한 자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여 경계하도록 말로 깨우쳐 준다는 말입니다. 경계라는 말은 계자도 경계할 계자이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지킨다, 또는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한다는 뜻이고, 경고는 조심하거나 삼가하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는 뜻이고, 경찰은 살필 찰자니까 경계하여 살핀다는 뜻입니다. 다음 놀랄 경자, 삼갈 경, 조심할 경자와 말맞자를 합쳐가지고 말은 조심성이 많아서 잘 놀란다 해서 놀랄 경이라고 했는데, 다른 짐승들보다 말은 원래 잘 놀란다고 합니다. 경기, 기운 기자를 합쳐가지고 어린아이가 놀라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병을 말하는 것이고, 경이하다는 말은 다를 이자니까 놀랍게 달라서 신기하게 여긴다는 뜻이네요. 나비 애벌레 촉자, 위에 부분은 눈목자를 이렇게 눕혀놓은 글자고, 가운데 감쌀 보자, 안에는 벌레 총자를 넣어가지고 눈이 크고 몸을 잘 구부리는 나비 애벌레라는 뜻입니다. 붙을쑥, 무리 속자. 이 글자는 윗부분이 꼬리밑자입니다. 이 글자가 변형된 글자고, 아래 부분은 나비 애벌레 족자. 합쳐가지고 짐승의 꼬리에 애벌레, 즉 찐득이가 무리 지어 붙어 있다 해서 무리 속이라고도 하고 붙을 속이라고도 합니다. 귀속, 돌아갈 귀자하고 붙을 속자 합쳐서 재산이나 영토, 권리 등이 특정 주체에 돌아가 붙거나 딸린다는 뜻이고, 금속이라고 할 때는 속자가 무리 속자로 봐서 세부치 무리라는 뜻입니다. 홀로독, 외로울 독자, 개견변에 나비 애벌레 촉자를 합쳐가지고 애벌레처럼 징그럽고 불쾌감을 주는 사나운 짐승은 사냥을 하며 홀로 외롭게 산다 해서 홀로독, 외로울 독이라고 하고, 독립이라고 하면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홀로 산다는 뜻이고, 독신은 형제자매나 배우자가 없는 혼자의 몸을 말합니다. 국자작자, 국이나 술을 담아 풀 때 쓰는 국자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 국자처럼 둥근 모양인 동그라미를 나타낼 때도 이 국자작자를 씁니다. 관역적자, 흰백자와 국자작자를 합쳐서 흰색 바탕에 국자 같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관역이라는 뜻이고, 화살의 관역이라는 데서 뭐뭐의라는 어조사로도 쓰입니다. 적중, 화살이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춘다는 뜻으로 예상에 딱 들어맞음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은 화살로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추려고 눈으로 노려보듯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맺을 약자, 실사변에 국자작자를 합쳐가지고 끈을 엇걸어서 각자 국자 모양의 고리를 만들어 매듭을 지어 약속을 맺는다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하고 있죠. 약속, 묶을 속자와 합쳐져서 앞으로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묶어 놓듯이 맺어서 다짐한다는 뜻이고, 절약은 마디절자인데 대나무 마디처럼 끊고 맺어가며 꼭 필요한 데만 써서 아낀다는 뜻입니다. 고를 균자, 두이자와 감쌀보자를 합해가지고 물건을 둘로 나누어 고르게 싼다. 이 글자는 혼자는 쓰이지 않고 이와 같이 흙토변에 고를 균자를 합쳐서 흙을 고르게 편다 해서 고를 균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균등, 등자는 등급등, 무리 등자죠. 고르게 펼쳐진 등급의 무리라는 뜻으로 높낮이가 없이 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은 여러 사물의 각각 다른 질이나 양을 고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말물, 깃발물자,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을 나타내서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깃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위험한 곳에 깃발을 꽂아놓고 들어가지 마라 해서 혼자 쓸 때는 뭐 하지 마라는 말물로 쓰입니다. 또 소의 갈빗대, 도마뱀의 몸과 다리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물론, 논할 논자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뜻이고요. 물건 물자, 소자와 깃발 물자를 합쳐가지고 깃발 모양의 갈빗대가 보이는 이 소는 농가에서 중요한 물건에 속한다 해서 물건물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라는 말은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인 대상을 말하고,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바꿀력, 시우리자, 이 글자는 도마뱀의 모양을 그려놓은 글자입니다. 위에 해일자는 도마뱀의 카멜레온의 머리 모양이고, 아래 부분은 카멜레온의 몸과 다리 모양을 나타낸 글자인데, 이 도마뱀,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쉽게 바꾼다 해서 쉽다고 할 때는 시울 이라고 하고, 바꾼다로 쓸 때는 바꿀 역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교역, 서로 교자와 바꿀 역자 합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여 서로 바꾼다는 뜻이고, 용이하다는 말은 담을 용자, 시우리자 합쳐서 담기 쉽다는 뜻으로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는 뜻입니다. 변양자, 아침단자와 깃발물자를 합쳐가지고 깃발이 나부끼는 것처럼 비추는 아침 햇볕이라는 뜻인데, 글자도 혼자는 쓰이지 않고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와 같이 언덕부자와 합쳐가지고 언덕에 비추는 아침 햇볕이다 해서 변양이라고 쓰고 있고, 태양 하면은 하늘에 있는 해를 가리키는 거고, 음양은 그늘과 볕이라는 뜻으로 어두움과 밝음 등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기운을 이루는 말입니다. 장소장자, 마당장자,
흑토변에 변양자를 합쳐가지고 햇볕이 잘 드는 넓은 땅이 마당이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마당같이 넓은 장소라고 해서 이 글자는 장소장자의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장소,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고, 시장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창자장자, 사람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과 이 변양자를 합쳐가지고 아침 햇볕같이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몸의 뱃속에 들어있는 게 창자다 하는 뜻이고, 대장은 큰 창자, 소장은 작은 창자라는 뜻이죠. 상처 입을 쌍자, 위에 사람인자, 그 밑에 아침단자, 맨 밑에는 깃발물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아침 햇볕이 비추는 것처럼 나부끼던 깃발이 적군에게 밟혀 찢어졌다, 상처 입었다 해서 상처 입을 쌍, 찢어질 쌍이라고 하는 글자고, 사람인자와 합쳐져 가지고 다칠 쌍, 상할 쌍이라고 하는데, 깃발이 찢어지듯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다쳤다, 상했다 하는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상처는 첫자가 어느 곳을 나타내는 첫자니까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곳을 말하고, 상해는 해 아래 자와 합쳐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다는 뜻이네요. 저녁석자, 달이 뜰 때 산에 가려서 반쯤 보이는 때가 저녁이라는 뜻인데, 달월자의 한 획이 산에 가려져 있어서 이와 같이 한 획을 가리고 쓰는데, 이 글자를 아래에다 다른 글씨를 넣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옆으로 좀 삐딱하게 돌려서 쓰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추석, 가을 추자니까 음력 8월 15일로 추수 후에 보름달이 뜨는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고, 초석은 아침과 저녁이라는 뜻이네요. 이름명자, 저녁석자와 입구자를 합쳐가지고 저녁에는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입으로 부르는 게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성명, 성씨성자와 합쳐서 사람의 성과 이름이라는 뜻이고, 명물은 이름난 물건이라는 뜻이죠. 마늘따자, 저녁석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제 저녁과 오늘 및 내일 저녁이 거듭되어 날짜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타소, 적을 소자와 합쳐서 분량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글자고, 타행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이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나마 달갑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옴기리자, 벼화자와 마늘따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못자리에 빽빽하게 들어찬 그 많은 변물을 논에 심느라고 옮긴다 해서 옮길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민이라고 하면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사는 백성을 뜻하고, 이전은 고를 전자를 합쳐서 장소나 주소, 권리 등을 다른 데로 굴러가듯이 옮긴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 또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